안녕하세요. 살리는 여자 김보미 강사입니다. 우리 오늘 봐야 될 거는요. 이틀 전에 한국자살예방센터 제1기 강화교육을 했을 때 역량강화 게이트키퍼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이 개념을 쭉 보느라고 자세하게 못 들어간 에밀 디르켄의 자살론의 자살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영상 강의를 조금 찍어 드릴 거고 시리즈별로 올려 드릴 거니까 오늘은요. 첫 번째는 이기적 자살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큰 숲을 보시는 큰 개조, 그 다음에 이 에밀 디르켐이 지금 도대체 왜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사회적인 문제이구나라고 통찰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까지 오늘은 짚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요,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 같은 경우에는요, 책이 약간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벽돌 한 반 정도다 생각하시고 벽돌책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보시고 약간 나눠서 개별적으로 이해하면서 챕터별로 봐야겠구나 하고 처음에 통독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에밀 디르켄 같은 경우에는 1897년도에 이 책을 지었는데 1858년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917년도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1897년에 썼다는 건 뭐예요? 숙련이 되어 있었을 때에 지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통합적인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뭐예요? 사회적 사실로, 소셜 팩트로 다른 사회적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살이 결코 개인적인 정신 이상 심리가 아니고 단순 총합이 아닌 뭐예요? 사회적 총합의 결과이다 라는 것이 사회적 자살의 사회과학을 접근하게 된 자살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된 책이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나 자살 예방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자, 그러면요, 항상 그 학자나 그 책을 읽을 때는요, 시대적 배경부터 우리가 큰 숲을 봐야 됩니다. 이 에밀 디르켐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언제였나요? 1858년도에 태어나서 1917년도에 사망하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아가 좀 크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프랑스 제2제정기 상태 1852년에 1870년도 요 정도, 그리고 그 이후 1910년도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시기에 걸쳐 있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혼란기였겠어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뭐예요? 프랑스의 영국의 징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기계화가 막 일어나고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실직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막 혼란기가 됐겠죠. 프랑스 혁명이나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1870년도에 보불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도 죽고 전쟁도 나고 혁명도 나는 여러 가지 대혼란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노미적 자살에 대한 개념도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이런 것들의 개념도 조금 세분화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각각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혼란기가 일어나고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우울증도 생기고 고립도 되고 거부도 될 수 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에 또 4차 혁명 시대를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울하고 뒤처져서 자살을 또 이루게 되는 고립하시는 고립증후군 온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에 장애가 생겨서 디지털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셀카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증상도 불안 증상과 함께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살을 예방하시는 개념에.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투신자살 방지 경보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초지능화, 자동화, 초연결성 이런 것들을 자통합해갖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이용도 할 수 있는 형태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총괄적인 숲을 먼저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기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이타적 자살, 숙면론적 자살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기적 자살은 이기적이어서 자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통합 정도가 매우 낮아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결속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고립되어 있거나 결속력이 끊어졌을 때 이럴 때 이기적 자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노미적 자살은 뭐예요? 사회적 규제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이타적 자살은 뭐예요? 개인을 과도하게 세뇌당하거나 사회의 정의로움에 불타거나 영웅심리가 있거나 희생하려는 강한 압박을 받거나 여러 가지 형태일 때 어떻게 해요? 개인의 나르시즘이 어떻게 해요? 포기되고 기저효과 포기되고 사회를 위해서 이타적 자살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수면원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고 억압받고 할 때 운명 혹은 사회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을 때 아,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숙면론적 자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회정신과학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사회과학 중에 에밀 드루켐은 사회정신과학을 조금 보고 있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에밀 드루켐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 자살 경향은 사회적 원인 때문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집단적인 현상이다라고 자살론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사실이라는 게 에밀 드루켐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법, 규정, 예절, 문화, 관습. 우리는 싫어도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개인의 밖에 존재하면서 개인을 어떻게 한다? 얽매이고 조정할 수 있는 규범들, 규정들, 예절들, 관습들,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사회적 사실이라고 드루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뭐예요? 관습과 예절과 규정이 있잖아요. 자살론은 사회과학을 자살론에 전비하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살도 통계적으로 밝히고 분석을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접근을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이렇게 뭐예요? 사회학과, 그다음에 사회학과 계열의 정치외교학과, 당연히 인간과 인간들이 그 권력형을 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치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어떻게 해요?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범주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이기적 자살 들어가기 전에부터 큰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아노미 이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드루켐의 아노미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능론에 들어가고 이 기능론은 사회가 아플 때 사회병리론, 사회해체론, 아노미 이론 할 때 기능론, 드루켐이 여기에 들어간다. 드루켐하고 머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네, 이렇게 사회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관련 이론에 대해서 기능론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갈등론적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다. 아니다. 사회의 각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질서조화가 파괴돼서 이렇다. 아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뭐예요? 특정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예요? 낙인론, 낙인 찍고 차별적 교제 이론, 일탈학습 이론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밀 드루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능론적으로 좀 접근해서 봤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숲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보강 때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청소년 비행의 그 청소년 일탈 이론에 드루켐이나 이런 아노미적 형태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위 비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규범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성인이 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청소년이나 이런 그레이드였을 때는 뭐예요? 그 규범 안에 있을 때는, 아니면 예를 들어 뭐 군인이었을 때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흡연, 음주, 관람 불가 영화를 본다거나 관람업소를 출입한다거나 하는 뭐예요? 지위 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사회의 규범과 규제에 따라서 일탈을 하는 행위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연관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계속하고 있는 이기적, 이타적, 붕괴적 자살을 이미지 도식화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제는 전문가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 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뭐 봐야 된다 그랬죠? 이기적 자살부터 본다 그랬어요. 하나씩 볼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기적 자살만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기적 자살은 어디로 지금 화살표가 위치하고 있죠? 네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사회적 통합 정도가 어때요? 내려가 있어요.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아래에요. 그렇죠? 사회적 통합 정도가 높으면 이타적으로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회적 규제, 규범 말고 뭐가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통합이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기적 자살은 여기서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이기적이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연결고리가 약하거나 통합이 잘 안 됐을 때 일어나는, 지금 현대 사회로 풀어드리면 뭐예요? 우울이 너무 심해서 나 혼자 있는 분들, 나홀로족이라고 합니다. 우울성 나홀로족. 그리고 고립족, 도움이 필요해요. 독거노인이시거나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게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거부하시고 혼자 아이솔레이트 돼서 고립하는 고립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극단적인 니트족 분들. 이 니트족은 뭐죠? 네, not, in, education. 교육을 받거나 임플로먼트 고용하거나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네, 그걸 N, 그쵸? E, T, 그래서 니트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극단적인 니트족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니트족이 되시면 어떻게 돼요? 네,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기적 자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데, 이런 무조감에 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독거노인 분들이나 미혼하셔가지고 나중에 고립되셔갖고 은둔형 외톨이 혼자 사신다거나, 여기에 뭐예요? 자유롭게 미혼이시지만 정말 즐겁게 해피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가 되셔서 다른 공동체 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코쿤족처럼, 이 코쿤족은 뭐예요? 네, 누에 고치를 코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누에 안에서 여러분을 가두고 사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제가 코쿤족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자기 영역을 잘 가꿔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코쿠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나비를 그려 이미지를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실어 코쿤족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딱 써놓은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도 없고 생계가 잘 안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누에고치 속에 코쿤 안에 들어가 있는 실어 코쿤족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은둔해가지고 혼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 다행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네, 너무너무 힘든 우울 상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기적 자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기적 자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통합이 잘 안 되고 홀로 고립이 돼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거나 있는 분들이 처음에 되게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죽고 싶어도 내가 아이들 보고 살아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종교적으로 정말 통합이 잘 되어 있어서 그 개인의 환경에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종교에 좀 의지하면서 열심히 좀 살아봐야지, 내가 힘들어도 힘을 내봐야지 하는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 통합과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 번씩 이기적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요, 우울증과 명정상태, 극도의 흥분상태, 이런 형태에서 어떤 자살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단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력자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자살 인지도 한번 논의도 좀 해보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했던 강의안들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자살을 살자로 좀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요, 에밀 드르크임의 자살론의 그 중에 뭐예요? 이기적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긴 시간 강의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